여러분, 이준석이란 자 얘기하는 게 참 피곤합니다. 예. 이준석. 그러나 이준석은 천지방축을 모르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이 서정우 변호사가 그의 방송, 개인 방송,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는 배지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지. 아니, 더 나아가서 징역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대통령 권력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온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런 형식의 내용을 내놔서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자를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이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의 이 공영훈 후보라고 있죠. 이 공영훈이가 현대건설 자회사인지 뭐 그 본 건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가 된 것보다 이준석에 된 게 좀 낫다고 저는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공영훈과 민주당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법적으로 꼭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분노를 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정우 변호사가 그의 소위 공영훈의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거를 방송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방송 김현정의 무슨 뭐 CBS인가 뭔가 있는 거기 가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포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영훈의 딸이 갭 투자했다. 갭 투자를 하고 대출도 없고 전세를 끼고 샀다. 이런 갭 투자를 한 자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그게 공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훈은 아무 대답 없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가한 딸은 여기에 이 보고를 하게 안 돼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러고 끊었더니 신이 나가지고 이준석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말이죠. 더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폭로를 했는데 자기 딴에는 폭로랍시고 팩트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완전 허위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A가 이걸 보도를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준석이 맨 처음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 채널A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채널A가 정정 보도를 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의를 받으면 중징계인데 일종의 아주 방송으로서는 나중에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이 방송 점수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자가 바로 이준석이가 맨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딸이 갭 투자하고 전세 끼고 집을 샀다. 그 성수동에 말이죠. 그쪽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허위사실입니다. 거기 딱 보니까 주민등록이 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을 소위 고발했죠. 예. 허위사실 유포, 공표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아주 엄청난 문제. 절대로 무죄가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것. 그 문제는 공영훈 후보 측에서 그 민주당 공영훈 후보 측에서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서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선거법에 가면 말이죠. 6개월 내로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법은 빨리 법원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 넘기면 1, 2, 3이 1, 2, 3, 10 모두 합쳐서 1년 내로 땅땅땅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석은 1년 반 정도는 국회의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반.
임기가 1년 반은 아니지만 1년 반 정도 이 재판 기일을 보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거는 팩트니까. 왜? 채널A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걸 갖다가. 이준석 보도를 이준석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는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취재했겠죠. 그 채널A가 주의를 받았다는 것. 주의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정 보도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이만 남은 거죠. 이준석이는 고발돼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탄핵당할 테니까 권력 내려놓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못된 망아지 같은 얘기죠. 이준석은 박근혜 정부도 한번 밀리니까 쭉 밀려서 탄핵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이는 전날 서강대에서 열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참석한 한 대학생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탄핵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고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싸가지가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당선자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 하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 임명은 야당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대먹지 못한 소리를 또 짓거렸습니다. 이준석은 또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잘못한 일들을 감시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면서 우리도 의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야당이 감사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완전히 이자는 깽판이고 민주당보다 더한 이준석은 이 정도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생명 연장력을 주지 않을까 1년간 더 믿고 지켜보자고 하시지 않을까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에 대해서 그 말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국가원수에게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국익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부분에 옳은 소리를 하면 지지할 것이다 하고 대먹지 못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멘틀이 말이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할 정도가 아니고 화부터 먼저 나는데 제가 화부터 먼저 다스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역선택으로 당대표 들어와가지고 성상납 의혹으로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뭐 이런 등등 지금도 그 건으로 연루돼가지고 무고죄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 무고죄로 고발돼서 결국 검찰에 지금 송치됐는데 어찐 일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 이원석 총장이라는 사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이가 지금 4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9월 달에 이제 그만두는데 이걸 갖다가 처리를 안 해놓고 나가면은 경찰에서 송치한 그 사건, 무고 사건을 수사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정치가 혼탁해지고 대한민국 국기가 지금 문란되고 있다는 이것을 상당히 슬퍼해야 됩니다. 좀 봐주려고 하고 좀 잘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통령을 겨냥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암시를 하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무모한 말을 하는 서강대에서 그랬습니다. 서강대학에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서 탄핵은 굉장히 대한민국 불행한 역사고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을 한다 하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한번 밀리니까 쭉 밀려서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자를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다 한 군데로 모아져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